교수협의회와 교의회, 시장의회의장 협의회까지 5개 기관 협의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재 중학교까지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데 합의한 겁니다. 자, 최근에 전국적으로도 큰 화제를 일으킨 현안이었죠. 왜냐면요, 바로 광역단체로서는 전국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고교 전학년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단 한 푼의 급식비도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요, 이 급식비 부담을 덜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강원도와 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이 오직 학생들을 위해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합의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병희 교육감을 모시고 이런저런 깊이 있는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실까요? 자, 이슈오드 하셔야지. 왜 넘어가십니까? 나 혼자 하는데도 이슈오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이슈오드 해야지. 우리 PD가 하여튼 성격은 까칠해요. 대충 넘어갈 줄 알았더니 안 넘어가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전국 최초 고교 무상급식 실시, 그 의미는 저는 민주주의, 이렇게 4글자로 정리했습니다. 왜요? 예? 왜? 민주주의. 선뜻 안 하다 씁니다. 민주주의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을 납득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 생각대로 결과가 안 나와도 수긍하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결과에 어떤 결과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민병희 교육감께서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가다가 굉장히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 시군, 교육청 전부 합의를 이루어서 땅땅땅 했다는데 이 절차가 굉장히 민주적이었고 그래서 결과도 아름다웠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이슈들을 골라봤습니다. 선배님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이 돼야 된다? 이제는 할 때가 됐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예. 저는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제 선진국에 다다르면서 아직도 꼭 그 빈부 그 격차가 드러나게 누구는 제일 그게 저거 있잖아요. 누구는 무상급식 먹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돈 있는 사람은 내야 되고 막 이런 그 돈 내면 저기 무상으로 먹을 때 그 이 소외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학생들한테. 그것보다는 그냥 다 주면 줘도 되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설명이 됐나요? 네. 선배님 네네.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급식이란 개념이 있었나요? 없었죠. 다 도시락 싸고. 왜 자꾸 옛날 연식 드러나게. 이제 민병희 교육감님 모시죠. 빨리 궁금한 얘기 많아요. 좀 얘기 좀 들어봅시다. 모시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민병희 교육감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그 2017년이 막 끝나가는데 사실 연초에 뵙고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죠? 좀 다른 분들만 부르고 저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는 뭐 우리 박 PD가 그래서 단단히 삐지셨나 왜 안 부르지? 그동안 이제 바빴어요. PD가 그러셨구만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는 거야. 결혼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저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도둑장 가서. 이해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저 급식. 네. 오늘 할 얘기. 예. 왜냐면 누구보다 먼저 깃발을 딱 들고 나서셨었잖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 깃발 든 이후에 한 7년에 걸쳐서 무슨 뭐 이념 대결까지 심지어 뭐 이렇게 왔다가 이제 끝났어요. 하여튼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파도 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뭐 하나가 파고가 이렇게 넘으면 이제 괜찮겠지 하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하나 넘어만 하면 또 밀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이 이제 급식 문제는 잘 해결이 됐고 그러나 또 이 특수학교 문제라든지 몇몇 문제가 또 남았죠. 초등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이게 전국 방송을 탄 그런 중요한 이슈들이 크고 작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올해도 또 험난하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네. 예, 저는 이거를 둘의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레밥이요? 예, 저 두레반이라고 있지 않아요? 네네네. 이렇게 둥그렇게 네네. 둘러앉아서 네. 함께 먹는 네네. 이게 두레반에 둘러앉아 먹는다. 근데 두레밥이라는 게 원래 마을에서 큰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돈도 내고 쌀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와서 일만 해요. 하지만 먹을 때는 둘러앉아서 같이 먹죠. 난 강원에 우리 아이들을 두레반에 둘러앉아서 먹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하여튼 그 광역자치단체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전부 무상급식이 이제 실시하게 됐어요. 그죠? 네. 이게 좀 파장이 크겠죠? 전국적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에서 네.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해? 네. 참 명칭이 참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요? 저희 사제회담 끝나고 나서 제가 제안해서 네. 이제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네. 무상이란 말을 빼자. 그래서 그냥 친환경 급식 지원 이렇게 명칭을 친환경 급식 지원. 네, 네.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런 네네. 당위성의 얘기를 가지고 네네.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지역 뭐 저쪽 그 경남, 경북, 대구 이런 지역도 출렁이고 있고요. 또 대전 또는 뭐 세종은 세종교육감이 얘기하는데 거기도 다 전학년을 하려고 했는데 눈치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이 하니까 거기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급식 지원하는 그게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이 이런 이제 급식 지원을 많이 확대되게 되면 네. 중앙 정부가 이거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발전이 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산으로 많이 부담을 하지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반대 논리를 피우시던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협치의 모델을 보였잖아요. 지금 저희 교육청 또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또 물론 시장군수 의장협의회도 뭐 같이 사실상 참여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협치의 모델을 보였다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맞잡은 사진 이걸 보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존감이 좀 높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게 소중한 열매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그렇게 좀 협치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중앙 여당 그 대변인이 강원도에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저 민병희 교육감님 이제 큰일 하셨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었어요. 그죠? 이번에 좀 그 문제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간에 이제 내년 3월부터 강원도의 모든 학생 18만 5,100여 명이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1,536원을 이제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정말? 네. 지금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희 도교육청이 인건비, 네. 그리고 운영비 이거를 다 우리가 부담하고 예. 그다음에 더 들어가는 게 식품비입니다. 네네. 식품비만 가지고 도와 지방자치단체, 시군 여기가 4 나머지 2를 저희가 부담해요. 이 식품값만. 네, 식품비는 442로 442. 저희보다 도하고 시군이. 시군이 더 많이 부담을 네네. 하지만 네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밥값에 식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인건비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돈으로 따져보면 네. 저희 교육청이 68%를 부담하고 나머지 32%를 반반이니까 전체를 따져보면 16%, 네. 저희가 68% 이렇게 부담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사실 부담을 하되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슨 서울, 부산 뭐 이렇게 크고 잘 사는 경기도처럼 그런 돈은 그래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는데 워낙 가난하고 열악한 우리 강원도나 시군은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어차피 주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걸 우선순위로 쓰느냐가 문제거든요. 우선순위.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담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 한 학생당 월 8만 원. 그러니까 1년이면은 2달 빼고 80만 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그 돈을 안 쓰겠어요? 80만 원을? 어딘가 씁니다. 그러면 소비 진작이 되고 경제 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네. 경제 발전에. 예. 또 지역에서 부담하는 돈 같은 경우는 지역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역의 이득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이래 따져보면 사실상은 그거 왜 급식하는데 돈 써라고 하는데 그렇게 씀으로 인해서 더 선순환 구조, 더 이익 보는 게 좀 크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볼 수 합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되셨습니다만은 교육감님의 중앙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지원책을 조금 더 나서주면은 굉장히 고맙지만 하여튼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부분은 중앙 정부 부분은 일단은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급식비를 더 지불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를 조금 소홀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논쟁할 때 왜 많이 한창 쟁점됐던 누리과정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누리과정 가지고 많이 싸웠지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다 책임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절감되는 예산이 600억 정도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여기에 또 충당에 쓸 수도 있고 불효불급한 것들 편성하지 않고 잘 아껴서 편성을 하면 여기 충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 과정이 그렇게 해결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과제는 근데 마침 이제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중앙과 지역 정부가 6대 4로 세금 앞으로 그걸 뭐 8대 2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잘하면 될 거는 같은데 앞으로 이제 우리 민교육감님이 더 하셔야 될 것이 중앙 정부를 좀 설득해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빨리 끌어내는 것이 이 열악한 재정을 좀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다음 지방선거 때에 이제 개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에 관해서 비용 분담 이런 게 좀 논의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편성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6대 4에서 7대 3을 거쳐 8대 2까지 가겠다는 게 이제 현 정부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은데 당장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교육감님이 좀 어떻게 설득 작업할 대책 같은 거 있으세요? 그 사이에 불가능하고요. 네. 뭐 지금 현재 우리가 편성해서 급식 지원하고 다른 시설 투자하고 또 각 개인당 들어가는 직접 교육 경비 더 늘렸고 아무런 이상 없이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일단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슈 인사이드의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교육감님의 속내를 알아보는 허심탄회한 속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Yes or No. 길게 답변할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Yes or No.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나중에 시간 돼 있고요. 정 대답이 곤란하다 그러면 일단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고교 전면 무상 급식 확대 이거 옛날 이름으로 썼네요. 친환경 고교 급식 지원. 자꾸 어렵네. 친환경 급식 지원. 네네. 확대.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No. 빨리 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교육청이 4개 기관 단체 합의를 이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No. 네. 자, 재정적으로 열악한 강원도로선 무상급식 확대가 솔직히 부담이다. No. 단호하십니다. 자, 정권 교체 이후 정책 추진이 한결 수월해졌다. Yes. 이제 학교 급식도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Yes. 네.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 우려스러울 수준이다. No.
네. 진로 체험으로 편중된 자유학기제. 이 자유학년제로 학제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 문제 있다. 또 통해 특수학교 설립 난항. 전형적인 민비 현상의 사례다. 예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통해시 서운하다. 바로 이제 특수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좀 서운하다. 노. 좀 어려운 질문했습니다. 자, 난항을 거듭하는 특수학교 설립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예스. 교직원 수련원 특혜 논란. 대답 주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수련원 특혜 논란. 진보 교육감으로서 큰 타격이다. 일단 패스. 됐어. 뭐 우리 어려운 질문이라도 드립니다. 자,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3선 도전 결심 굳혔다. 패스. 네. 정신 다 드셨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요. 뭐 이거 패스한 것도 있고 하셨는데 꼭 먼저 저 교육감님 예. 스스로 나 이건 좀 설명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먼저 해주시죠. 네. 그 전에 급식 문제 관련해서 네. 물론 저희가 주도해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 사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한 데는 저희만의 노력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뭐 춘천시장님이 또 급식 고다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고 또 협의회장인 지금 강릉시장님께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한 것도 큰 요인이고 또 도 의장님도 대담하게 또 같이 합해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지 물론 이제 결과가 끝난 뒤에는 의장님도 저보고 축하한다고 같이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도 절 보고 축하한다고 그러신 거 저도 아까 보니 축하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염원을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협치는 함께 하는 것이지 저희만의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너무 겸손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네. 그게 지은 당시부터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던 관행인데 제가 이 관행을 깨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내려왔다면 적폐인데 그것도. 예,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개방하라고 했는데 네. 참모들이 따르지 않았죠. 그러던 끝에 이제 보도가 되고 아 맞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노인분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 또는 장애인분들이 우선순위가 돼서 그 방을 우선순위로 개방하도록 했고요. 네. 그 바람에 전국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강원도만 일찍 개방을 해서 오히려 더 뭐랄까요 적폐를 해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 스스로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아직도 결정 안 하셨어요? 언제 결정하시려고? 그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이 네. 교육행정 질문 때 그걸 질문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 처가 죽어도 나가지 말래요. 네. 그냥 그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그거는 의회에서 답변하신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서도 제 여기서도? 처가 지금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 조금 진도가 나가야지. 똑같은 답변하면. 아, 여기서는 공부도 진도가 나가야지. 최초로. 패스. 아, 그러면 결정한 시기를 얘기해. 최종 발표할 시기 언제쯤? 이제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뭐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일 중요한 게 3+2 정책입니다. 뭡니까?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셋, 네. 공통으로 둘 해서 3+2 정책인데 네. 초등은 한글 교육 책임제, 예. 중학교는 배움 성장 평가제, 네. 고등학교는 순여일 제도, 그리고 공통으로 이제 생활 지도가 아니라 생활 교육으로 관계 중심 생활 교육. 그러니까 처벌이나 이런 것이 만능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 그런 걸 통해서 생활 교육을 해나가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학교 교문을 마을 입구로 넓히자. 그래서 담장 허물고 마을이 함께 우리 아이들 키우자 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이 두 가지 해서 3+2 정책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 가을까지 이어지는 거죠? 겨울까지. 내년 연말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정희 교육감님이 완곡하게나마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죠. 내년 연말까지 그 정책을 끌고 나가시려면 아이, 패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이제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이제 확대가 되잖아요. 학부모님들 불안해하는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도 좀 힘들어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네. 그 얘기는 좀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만한 그 대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얘기를 좀 나오신 김에 좀 해주십시오. 정말. 이 네. 이제 자유 학년제는 저희가 먼저 강원도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또 정부가 정부도. 예, 네. 다 하겠다.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하는 걸 따라옵니다. 그래서 강원교육의 현재가 지난번에 그 자랑하셨어요. 저기 박근혜 정부도 따라왔다고. 미래입니다라고 하고 제가 박근혜 정부 정책 중에서 네.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게 바로 이 자유학년제였어요. 당시에는 자유학기제였죠.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딱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네. 어떻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체험 활동 위주라고 생각하는데 체험 활동은 그 일부이고 사실은 선생님들에게는 진정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권리예요. 그래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게 교권인데 한 학년 동안 성적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올바른 가르침 그리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학생들에게는 맨날 꿈을 꾸라고 했지 꿈꿀 시간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씨앗을 품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아유, 좋습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온 김에 나 요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혹시 갑자기 생각나시면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도민들한테. 뭐 아까 파도 얘기했듯이 네. 앞으로 또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민정부 교육정책이라고 아시나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슨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요? 문재인 정부 또는 네네. 민주당 정부. 네네. 그래서 문민 정부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문민정부. 아, 그래서 문민 정부.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하는데 지금 뭐 IS 때 얘기인가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네. 문민정부 교육정책은 네. 문재인과 민병희의 교육정책이다. 아, 이렇게. 아, 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저희 강원도 교육청의 정책이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 정책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겹쳐지고 그래서 이제는 교육 선진국을 만드는데 강원도가 앞장서서 전국을 교육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전국 최초 고교 무상급식 실시 그 의미는였는데요. 요거를 좀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이슈워드 정리해 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네. 이제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으로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 도교육청 내에서는 또 4자로 줄였습니다. 네. 어떻게요? 행복급식. 목급식. 아, 이것이 오늘 이슈워드 정리하시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행복급식이면?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은 바쁘신 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